자, 여러분 오늘은 5학년 1학기의 네 번째 단원 약분과 통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시간은 우리 먼저 약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약분이 뭔지 우리 먼저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약분을 배우기 전에 여기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그 단원 이름이 뭐야? 크기가 같은 분수야. 크기가 같은 분수. 자, 무슨 소린가 한번 보자. 크기가 같은 분수야. 자, 분수인데 크기가 같아. 근데 어떻게? 숫자가 다른데도 크기가 같다라는 거야. 우리가 선생님한테 분수를 처음 배웠으면 분명히 들었었겠지만, 분수는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지? 0과 1이라는 숫자 사이에 있는 어떤 수를 우리는 분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분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특별한 분수야. 그런데 어떤 것들, 자, 이것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 정도 되는 거, 요 정도 되는 크기, 요 정도 되는 크기를, 우리는 1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한 개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한다. 얘를 숫자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분수로 2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0이라는 것과 1까지의 숫자를 내가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네 개로 나눠버리는 거야. 이렇게 네 개로 나눴을 때 두 개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얘는 숫자적으로는 분수로 표현하면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2야. 또 다르게 한번 더 해볼까? 얘는 0에서부터 1까지의 수를, 자, 6개로 나눠볼 거야. 6개. 이렇게. 6개로. 6개로 나눴을 때에 3개 정도 되는 거. 6개로 나눴을 때 3개 정도 되는 거. 우리는 이걸 또 분수로 표현하면은 6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근데 잘 봐봐. 야, 2분의 1이나 4분의 2나 6분의 3이나 전부 다, 자, 시각적으로 우리가 숫자의 크기 양을 봤을 때 얘나 결국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는 뭐야?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숫자라고 하잖아. 수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2분의 1을 나타내는 어떤 크기와 4분의 2를 나타내는 어떤 크기와 6분의 3이 나타내는 어떤 크기가 똑같다라는 것은 우린 결국 뭐라? 얘네 세 개가 결국에 다 같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1페이지 선생님 개념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입니다. 봐봐. 얘랑 실제로 같다는 거. 그러면은 봐봐. 자, 야, 이 녀석이랑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은 실제로 같은 숫자인데 이 같은 숫자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자, 오늘부터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자, 2분의 1과 4분의 2와 6분의 3은 실제로 같은 수인데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바로 다음 장에 잘 나와 있어. 자, 크기와 같은 분수 2번. 자, 봅시다. 첫 번째 곱셈을 이용하여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기. 자, 두 번째, 나눗셈을 이용하여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기. 자, 요거야. 곱셈과 나눗셈인데 어떻게 하느냐? 자,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2분의 1과 4분의 2와 6분의 3은 실제로 다 똑같은 크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보자. 자, 2와 4 우리 있잖아. 바로 전에서 규칙과 대응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봤었던 것처럼 2에서 4로 갈 때 어떻게 된 것 같아? 곱하기 2를 하거나 아니면 더하기 2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2에서 4로 갈 수 있겠지. 그때 분자 한번 볼까? 분자는 지금 어떻게 돼? 곱하기 2 한 거네. 근데 더하기 2 하면 3이 되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은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줘도, 자, 똑같은 수를 곱해줘도 같은 숫자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거 한번 볼게. 일로 갈 때는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줬어요. 2, 3은 6이잖아. 그럼 1에서도 어떻게? 일로 가니까 곱하기 3을 했더니 3이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뭘 알 수 있을까요? 결국 분모와 분자에 같은
같은 수를 곱해주면 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 실제로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 분모와 분자에다가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 자,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여놓고 있읍시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있잖아, 실제로 분모와 분자, 뭐 약분, 통분이라는 걸 계속 함에 있어서 계속 똑같은 수를 곱하고 똑같은 수를 나누고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뭔가 진짜 처음 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면 된다.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누면 된다. 또 이따 거 나와야 돼. 선생님 벌써 얘기를 해버렸네. 자, 그러면은 바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6과 3, 4분의 2, 2분의 1이 똑같다라는 것은 이 작은 숫자들에서는 곱해가면 곱해갈수록 이렇게 되지만, 자, 큰 분수에서 작은 분수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 자, 큰 분수에서 한번 우리 이렇게 나누는 거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는 걸로 해볼게. 자, 6에서 2까지 가는다면은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여기서 나누기 3을 해줘야 됩니다. 자, 3에서는요, 이렇게 나누려면, 1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나누기 3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써집니다. 자,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나누면 역시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 자, 6에서 4로 갈 때도 뭔가 나눠진 거 아닌가요?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연수의 나눗셈만 했기 때문에 6 곱하기 6분의 4, 6분의 3분의 2를 하면은 얘가 되고, 얘 곱하기 3분의 2 하면 얘가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몰라. 지금은 모르니까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수만 다루기로 합시다. 자연수만. 자, 6에서 2로 올 때, 3에서 1로 올 때 각각 분모와 분자를 3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때도, 그러니까 같은 수로,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두 분수는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일부러 빼먹은 건 아니고요. 이제 가르쳐 주려고. 자, 여기서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눈다고 했잖아. 자,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곱해서 큰 숫자로 만든다는 거, 같은 수로 나누어 가지고 작은 숫자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할 건데, 그래야지 같은 분수가 되니까, 얘랑 같은,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니까. 그런데 자, 같은 수 중에서 유일하게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거는 중요해요. 0이 아닌. 자, 요 내용이 빠져 있으면은 틀린 거. 0이 아닌이 빠져 있으면 틀린 겁니다. 0이 아닌이란 숫자가 말이 없으면은 반드시 이것은 틀린 명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 2분의 1에다가 각각 같은 수를 곱해볼게. 같은 수 0을 곱하면 어떻게 돼? 2에다가 0 곱하면은, 자, 곱하기 0은요, 어떤 수가 다 앞에 와도 상관없어요. 곱하기 0만 되는 순간 어떻게 돼? 그냥 0이 돼. 그냥 0이 돼. 자, 2 곱하기 0은 0이야. 1 곱하기 0도 0이야. 그럼 0분의 0이네? 그러면 2분의 1과 0분의 0이 같은 거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눌 때 제발 앞에 정확하게 붙어야 되는 내용, 0이 아닌. 자, 여기서도 나왔어요. 분모와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은 같은 분수가 된다. 자, 분모와 분자를 각각 0이 아닌 다른 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면은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 자, 6에서 3 나누고 3에서 3 나눴더니 2분의 1이 됐던 것처럼.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약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배우게 될 텐데, 이 약분에서 쓰는 게 바로 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과정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그럼 3페이지에 있는 약분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약분 여기다 내용이 있는 거 그대로 선생님이 읽어볼게.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히 하는 것을 약분이라고 한다. 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 이거 그냥 이 숫자를 보면서 한번 볼게. 24분의 18이라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자, 24분의 18이라는 어떤 분수가 있는데, 봐봐. 분모 분자가 어때?
숫자가 커. 여러분들 보기에도 24, 18 이런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조금 불편한 좀 큰 숫자라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것을 크기가 같은, 자, 24분의 18과 똑같은 크기를 가진 좀 더 간략한 아주 쉬운 그런 어떤 숫자들로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보고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겠어? 결국 우리가 약분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만들기. 자, 약분의 핵심적인 이유는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숫자가 크면은 다루기가 어려워.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약분을 해가지고 똑같은 크기야. 어차피 우리가 계산하는 건 양이잖아. 어떤 크기거든? 그 양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작게 해준다면 어떨까? 간단하게 만들어서 계산이 편하다는 거야. 자, 간단하게 그래서 약분이 왜 이 약자가 여러분들 한자어로 요약 같은 거지. 뭐 간략하게 만든다 아니면 요약한다고 해가지고 자, 이게 축약한다고 할 때 그때 약자가 바로 이 약분할 때의 약자랑 똑같은 한자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가 같은 크기의 조금 더 간단한 숫자로 만드는데 여기에 뭐가 나왔어? 여러분들 2단원에서 배웠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 공약수. 공약수야. 자,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공약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공약수는 어떤 두 수, 세모가 있고 네모라는 것인데 얘도 나누어 떨어지게.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지고 얘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공약수라고 하는데, 자, 봐봐. 얘도 18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나누어 떨어뜨려야 되고, 그래야지 나머지가 남을 거 아니야. 나머지가 남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이 나머지가 남으면 어떻게 되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하는 거야. 자, 18이라는 숫자도 나누어 떨어뜨려야 되고 24라는 숫자도 나누어서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둘 다 나누어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자, 18과 24의 공약수를 이용해가지고 나누면 된다. 야, 약분이야. 복잡하게 숫자를 키우는 게 아니야. 키우자는 게 아니라 약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만들 거야. 간략하게. 그러면 얘네들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만드는 방법을 다시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뭘로 나눈다? 공약수로 나눈다. 얘랑 얘를 똑같은 수로 나눠야 되잖아. 0이 아닌 똑같은 수로 나눠야 되는데 얘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고 얘도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그럼 어떤 걸 찾아야 된다? 공약수를 찾아야 된다. 바로 여러분들 이 공약수를 그래서 배운 겁니다. 자, 공약수를 찾아봅시다. 자, 18과 24 우리 공약수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선생님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게. 자, 18, 자, 24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거 몇입니까? 자, 2, 9, 18, 2, 1은 2, 2, 2는 4. 자, 9와 11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거 3, 3은 9, 3, 4, 12. 3과 4는 어때? 3과 4는 여러분들 구할 수가 없죠. 동시에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숫자가 없죠. 그래서 얘네 둘 곱한 거 2 곱하기 3은 6. 그러면은 얘의 최대 공약수가 바로 6이 되고, 공약수는 뭐라고 그랬어?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자, 1, 2, 3, 6. 자, 6의 배수, 6의 약수들. 얘네들로만 우리 얘네들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해 가십니까? 진짜 중요한 거야. 얘네들로만 얘들을 나눌 수 있어. 근데 1로 나누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지. 24 1로 나누면 24고 18 1로 나누면 18이니까 그냥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하분수는 이렇게 2로 나눌 때 기하분수 아니야. 약분을 할 수 있는 수는 2로 동시에 나눌 때, 3으로 동시에 나눌 때, 6으로 동시에 나눌 때, 요것이 모두 가능하다는 거야. 자, 요걸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자, 얘를 2로 한번 나눠 볼게. 2로 나누면 얘는 24를 2로 나누면 12분의 18을 2로 나누면 9. 똑같은 숫자라는 거야. 왜냐? 2로 나눴잖아. 여기 어떻게? 나누기 2. 이것도 마찬가지 나누기 2. 이렇게 했으니까. 자, 얘를 이번엔 내가 3으로 한번 나눠볼게. 3으로 3, 6, 18, 3, 7은 21, 3, 8, 24. 3, 8은 24, 3, 6, 18, 68. 자, 요렇게 나누기 3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요렇게 해서 나누기
3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자, 마지막 하나 끝판왕이지.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6, 3, 18, 6, 4, 24. 6, 3, 18. 자, 6으로 나누면은, 자, 이렇게 6으로 나누고, 이렇게 6으로 나누면 4분의 3까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 약분한 게 어떤 겁니까? 맞아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간단하게 만들기만 하면은 얘도 약분한 게 되고, 얘도 약분한 게 되고, 얘도 약분한 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간략한 분수가 뭐야? 가장 간략한 분수는 바로 얘지. 얘는 더 이상 나눠지지가 않아. 근데 봐봐. 8분의 6은 얘는 2, 4, 8, 2, 3은 6 해가지고 한 번 더 약분할 수 있겠지. 얘 마찬가지. 3, 4, 12, 3, 3은 9 해가지고 4분의 3이라는 걸로 다시 한번 약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중간 단계에 있는 거지 얘를 가장 작은 수로 약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작은 수로 만든 이 녀석 4분의 3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잖아.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요. 이런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이런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자, 이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있읍시다. 기약분수. 가장 약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기약분수라고 하는데, 자, 우리 기약분수 할 때 몇 가지만 여기다 우리가 조금 더 플러스 해가지고 알아둡시다. 거기다 적어놔야 돼. 자, 최대 공약수로 나누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로 나누기. 자, 기약분수는요, 이 분자와 분모의 최대 공약수인 6으로 나눈 숫자가 바로 기약분수가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구했지? 이렇게 구했을 때 가장 최종적으로 나눠진 숫자가 뭐야? 자, 24가 4로 최종적으로 나눠졌고요. 18이라는 숫자가 최종적으로 3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4분의 3. 24분의 18은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야, 여기까지는 이해를 못해도 돼. 자, 중요한 건 요것은 읽어야 돼. 최대 공약수로 나눈 수가 바로 기약분수가 됩니다. 기약분수를 구하려면 일단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최대 공약수를 어떤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 기약분수로, 최대 공약수로 이 분모와 분자를 나눠주면 우리가 기약분수가 나온다. 그리고 기약분수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가장 약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기약분수라고 나타낸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약분수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답을 쓸 때, 분수로 나오는 답을 쓸 때는 무조건 기약분수로 답을 써야 될 거예요.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약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배웠으니까 약분에 관련된 문제, 선생님이 좀 뽑아놓은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4페이지에 핵심 연습 문제 5문제가 있는데 우리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여기에 봐봐. 분수만큼 수직선에게 나타내고 크기가 같은 분수를 한번 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4분의 3이면 여기가 1이잖아. 1, 0부터 1까지의 것들을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 요 정도. 요 정도의 크기가 될 것 같고요. 자, 8분의 5니까 지금 8개로 나눈 거야. 그 중에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까지야.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보니까 8분의 5와 4분의 3은 뭔가 크기가 맞지 않지? 4분의 3이 조금 더 큰 숫자 같잖아. 그래서 딱 봐도 얘네 둘은 아닌 것 같아. 자, 12분의 9니까 1, 2, 3, 4, 5, 6, 7, 8, 9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 딱 했을 때, 자, 선생님이 여기가 딱 4분의 3을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보면은 4분의 3과 9분의 12가 실제로 같네요. 크기가 같아. 자, 근데 우리 이미 다 배웠잖아. 봐봐. 4에다가 몇 곱한 거야? 곱하기 3을 했더니 12가 나온 거고, 3에다가 몇 곱한 거야? 곱하기 3을 했더니 9가 나온, 전형적으로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만든 똑같은 숫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봐봐. 이거 그냥 똑같은 거 숫자를 구해보라는 거야. 여기서 하나하나 쭉 볼게. 9 곱하기 몇이 될까? 9 곱하기 3 하면 27 되지 않냐? 3, 9, 27이잖아. 그럼 7에다가 3 곱해서 21이 나오면 똑같은 숫자겠네? 맞잖아. 3, 7은 21. 그래서 얘랑 이렇게 같은 숫자라고 우리가 둘 수가 있겠네요. 자, 봅시다. 12분의 5. 자, 12 곱하기 몇 해야 40이 나옵니까? 잘 모르겠어. 잘 안 나올 것 같아. 12에다가 몇 곱하면 48?
4 곱하면은 12 곱하기 4 하면 몇입니까? 48이잖아요. 5 곱하기 4 하면 몇입니까? 5, 4, 20. 12분의 5에다 분모와 분자에다가 똑같은 수 4를 곱했더니 48분의 20. 그러면은 얘랑 얘도 똑같은 숫자가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간단한 문제야. 자, 20분의 13. 40분의 26. 똑같이. 너무 간단하지. 자, 20분의 13에다가 분모 분자에다 각각 2를 곱해주면 0이 아닌 숫자 2를 곱해주면은 20은 40이 되고 13은 26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랑 얘도 똑같은 숫자가 된다. 우리 이렇게 하면은 답 다 쓴 거예요. 맞죠? 자,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는 21분의 1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런 분수가 있는데 얘랑 똑같은 크기의 분수들 중에서 분모가 두 자리인 애들만 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한테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기 2 해주고 곱하기 3 해주고 곱하기 4 해주고 곱하기 5 하나씩 해가면서 하나씩 곱해줘 나가면서 분모가 두 자리인 애들만 우리가 찾아가면 되겠지. 자, 선생님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21분의 16에다 각각 2를 곱하면은 자, 42분의 32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42분의 32. 자, 맞습니까? 맞아요. 42분의 32 가능하죠? 3 곱하면 몇이야? 63분의 48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얘는 4를 곱하면 80, 자, 4분의 4 곱하면 6, 4, 24이기 때문에 64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자, 5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5 곱하면 105가 되네. 105분의 5, 6, 30이니까 80. 이렇게 되는데 이런 숫자들이 계속 나오겠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분모가 두 자리여야 된다고. 분모가 두 자리여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 이렇게 총 3개만 가능하겠지.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는 총 3개만 가능하다. 우리 이것을 알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4번은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다. 얘를 우리가 드디어 약분을 했어요. 약분을 했어. 그러면은 28을 몇으로 나눠야지 7이 됩니까? 7, 4, 28. 얘를 4로 나누면 나누기 4를 하면은 7이 되고요. 12 3을 될 때도 마찬가지로 나누기 4를 해야지 우리가 3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로 나눴냐? 4로 나누었다. 4로 나눴다고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봅시다. 486명 중에 108명이 안경을 썼는데 전체 이 학생 수 분의 108명 안경 쓴 학생 수를 가장 간단한 기하분수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이건 간단하잖아. 문제 유형은 간단하죠. 486분의 108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 둘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데 봐봐. 숫자가 큽니다. 숫자가 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배웠던 거 여기서 사용을 해봅시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곱셈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 자, 108을 자, 나눠볼게. 자, 얘는 2 곱하기 몇입니까? 2 곱하기 54예요. 54는 어떻게 돼? 자, 2 곱하기 27 곱하기 2 하면은 이게 54잖아. 27, 14에다가 2는 4니까 54 이렇게 나와. 27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자, 2 곱하기 얘는 3을 3번 곱한 거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자, 486도 한번 해볼게. 486은 자, 2 곱하기 24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얘는 3으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자, 3으로 나눗셈이 가능해요. 2 곱하기 3, 4, 3, 7은 3, 8은 24, 81 이렇게 돼요. 그리고 81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9 곱하기 9가 81이고 9는 3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이 4개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거 선생님 그냥 좀 금방 한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좀 머리를 싸게 매가면서 해야 돼.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이 5개가 있는 거야. 여기다가 선생님 곱하기
3 빼먹었다. 3이 5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얘랑 108과 486에 있는 거 공통으로 있는 것들 다 뽑아오면 된다 그랬어. 공통으로. 자, 2 하나, 2 하나, 3 3개. 여기도 3 3개. 그러니까 여기서 108과 486의 최대 공약수는 자,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가지고 야, 얘가 3, 3, 9, 3, 27에다 2니까 54네. 54가 뭐가 됩니까? 54가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54로 나누면 돼. 108 나누기, 자, 108 나누기 54 하면 몇입니까? 2죠, 2. 여기서 얘 나누기 54 하면은 9네, 9.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 최종적으로 9분의 2라는 기하분수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어야 될 게 뭐야? 당연히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약분한 두 수를 전부 다 구하려면 54의 약수를 우리가 또 다 구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아마 여러분한테 그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약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약분에 대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다음 시간에 통분 배워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